아나운서 박연형입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곳,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일 텐데요. 성지도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성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은혜와 감동이 있는 곳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데요. 네. 오늘은 어디를 준비하셨나요? 아마 오늘은 혹시 우리 그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서 갈멜와 갈멜산을 네. 혹시 혼동하고 계신지. 네, 같은 곳이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곳인지 한번 저희가 그럼 지도로 조금 설명을 예. 들어볼까요?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갈멜은 오늘 갈 곳은 갈멜이에요. 예, 갈멜인데요. 네. 이 갈멜은 사무엘상 25장 네. 아주 길게 네. 그 말씀의 이 사건의 현장인데 네. 이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네.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던 네. 그 나발의 네. 그 양들을 그 마운 광해에서 보호를 해준 후에 네, 그 나발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갈멜에 이 양이 3천이요. 오. 염소가 1000을 했던 아주 부자였죠. 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음식을 얻을까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박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네. 이 이제 막 그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 네. 이것을 알아차린 그의 부인 네. 청명하고 미모가 뛰어난 오. 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맞이하면서 네. 잘 달래면서 네. 그 고비를 넘깁니다. 그 현장인데요. 네네. 그 현장이 바로 네. 갈멜, 즉 헤브론 남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쭉 아래로 내려와야 있는 곳이네요. 네. 굉장히 아래쪽에 있네요. 예, 그리고 네. 이 갈멜에서 네. 바로 엔게디까지 네. 유대 광야를 지나서 엔게디, 즉 이곳이 이제 다윗의 네. 이 10여 년간을 사울 왕을 피했던 현장이 바로 네. 이 유대 광야고 네. 유대 광야 동쪽에 엔게디, 서쪽에 갈멜. 그리고 우선 성읍. 네. 그러면 갈멜 산은 네. 그냥 산입니다. 갈멜산은 산이에요. 이곳은- 여기서는 전혀 가깝지가 않은가요? 그렇죠. 위치가? 갈멜 산은 네. 쭉 해서 여기 보시면 한 200에서 300km를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 많이 가네요. 바로 갈멜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그 아합 왕 때 네. 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였던 네. 영적 바로 갈멜 산이고요. 네. 이 정말 갈멜 산은 산이고 네. 갈멜은 네. 성읍 갈멜. 성읍 갈멜. 그러니까 저희가 갈멜 산과 갈멜을 절대 혼동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 갈멜을 네. 오늘 드디어 네. 시체널을 통해서 가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 네. 지역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또 찾는다 하더라도 이 혹시 팔레스타인 지역 깊숙이 들어가면 네. 이제 유대인으로 혹시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낭패를 당할까봐 거의 가지 않는 곳을 네.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성지순례를 가는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두려워해서 조금 못 갈 수도 네. 있는 지역들을 우리 박사님께서 또 꼼꼼히 다 보여주시니까 저희가 네. 믿고 따라만 가면 되겠죠? 아멘. 네,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마침 찾았을 때 이 헤브론 얼마나 그 구름 끼고 아름다운지 모르고요. 네. 자, 이 들어서게 되면은 네. 이 마온 갈멜 그 입구에 네, 이것이 2000 수백 년 전에 네. 이스라엘 무덤입니다. 여기가 무덤이에요. 네.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정말 수백 그렇죠. 년 전에 형성됐던 무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오는 네. 그대로의 그 지퍼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비가일과 나발의 고향 갈멜을 좀 들어왔어요. 삼손전년 다윗 시대 때에 뭐 나발이 이곳에서 거의 거대한 양을 치는 마을이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규모가 있네요. 특별히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이곳에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부유했던 지역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예, 네. 지금은 뭐 아주 그 한적한 시골 네. 도시지만은 이곳에 바로 볼만한 것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입니다. 네. 흩어져 있는 돌들을 보면 이게 돌이 단순한 집을 개인적인 용도보다도 뭔가 규모 있는 성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이 돌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적어보세요. 흩어져 있는 거 보면 네. 이번에 한
가옥을 규모를 보면 지었던 것이 아니고 보시죠. 뭔가 이 좀 공공적인 거대한 건물의 흔적들을 볼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집을 위한 돌이었다고 그렇죠. 하기에는 예. 이게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였다는 것을 또 추정할 수 있는 이렇게 거죠. 흩어져 있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한 그 규모를 보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기둥이잖아요. 컬럼에 와, 이 둘레라든지 또 이 정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면 개인적인 것보다도 아주 거대한. 그러니까 보시죠. 이 뭐 정말 많은 이 그러니까 이 컬럼들이 초대 교회 낮은 그려져 때서부터 있고. 네. 다윗이 차지한 위치가 컸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윗 그의 또 아비가일 그의 부인을 맞이하는 곳 네. 가서 쌓아올릴 듯한 그런 성체의 이런 것도 있고 한 보시는 거. 곳곳에 진짜 이곳이 어디였는지를. 네. 뭔가 그렇죠. 여기에 흔적이 있었던. 어, 지금 요건 비잔치 시대 때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이렇게 사각형의 이 귀를 만드는 거예요. 귀. 그래서 요런 거는 이 비잔치 시대 때의 아주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고 또 이런 곳에 이제 글을 써놓거나 문양을 새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100% 교회입니다. 또 규모로 봐서는 수도원. 그러니까 이 갈멜이라고 하면은 다윗과 나발 또 다윗과 아비가일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서 분명히 비잔치 시대 때의 거대한 교회와 수도원을 건축해 놓고 이곳에 기거했던 것이죠. 예.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이 유적지조차도 네.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러게요. 폐허로 남아 있지만 그 성경에 사실 다윗 하게 되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던 신앙의 그런 위인인데 그를 기념해서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차를 타고도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남부까지 구석진구까지 이렇게 거대한 네.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돌 모양이나 네. 사실 폐허가 됐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이곳이 어디였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비잔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뭐였는지를 알아서 배웠으니까 네. 그것들을 토대로 한번 맞춰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인근에 네.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네. 이 교회터에 나온 막 돌을 갖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네.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네. 카르멜의 유명한 이 또 다른 장소죠. 저장고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물 이 저장고. 카르멜 이 아래쪽에 양쪽 계곡에서 오는 엄청난 빗물을 받아두는 이 저장고를 이미 수천 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 카르멜의 역사는 바로 이 웅덩이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갈멜 지역이 또 사실 카르멜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요. 포도원의 농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카라멜이라고 예,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많이 물이 필요했고요. 제가 오래된 노인에게 물어봤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네, 이 카르멜의 갈멜이죠. 갈멜의 이걸 만든 거예요. 와, 노인이 그 로만,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에 만들어진 거대한 이 저장소였고, 네. 이 저장고가 이 물 저장소가 생겼던 것은 바로 이 샘의 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브론 내려오셔서 땅에 남부죠. 이 카르멜에 이 카르멜이 포도원이라는 뜻 아니에요. 포도원. 그러니까 이 빗물이 흘러가는 것을 모아서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긴 했지만은 이미 이렇게 아주 거대한 샘이 있네요. 샘. 그러니까 샘이 많으니까 원래 포도는 이 물이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르멜이라고 하는 자체가 포도원이라는 뜻 아니냐. 포도원. 예, 그러니까 물을 풍부하게 잡아놓고 농사를 지었다. 아마 그래서 이 사실 나발과 아비가일이 살던 곳은 이곳에서 2km 떨어진 마운이거든요. 네네. 마운 사람이 카르멜에 네. 자신의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키울 정도면 이것이 사실 생업터죠.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나온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일은 갈멜에 와서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요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지만 보세요. 이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던 샘이었네요. 네. 마타야타 라이타. 아타 하이타 시엘라 옐렛.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는 이곳에서 엄청난 물이 흘러서 이 연못을 채웠던 거예요. 그때는 물이 그러니까 많았었는데 이 완전 6개월이 건기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정도의 물이 흘러나올 정도면 정말 중요한 마을이죠.
어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게 되면 일단 노인들을 만나면 네.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 또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시골이라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 후무스라고 하는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시간 돌아보고 나니 시장하잖아요. 거기를 달래야죠. 식당을 물었더니 바로 알려준 곳이 이곳.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갈매를 찾는다면 이 집 싸고 맛있었어요. 뭐죠? 뭐 어떤 음식들을 주로 파나요? 통상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흔한 이 메뉴 세팅인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색깔 있는 네, 밥을 노란 하고 밥이죠. 카레와 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절임들 보시죠? 절임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모든 절임들을 먹는 주 음식은 후무스에 후무스. 피타빵. 아, 후무스에다가 피타빵. 그렇군요. 저기 사실 준비하고 그 계신데. 네. 식당은 허름했는데 네. 메뉴는 최고였어요. 맛있었어요. 예, 보세요. 이거를 드셔본 분은 아마 벌써 이미 군침이 네. 돌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지금 벌써부터 군침이 예, 우리가 납니다. 스튜디오에서 도 한번 먹어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네 예, 가가지고 깊은 시골로 가면 이런 집을 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굶어요. 여행 가셔서 성지 가셔서 굶지 않으시려면 요 집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무스 콩을 갈아서 만든 아주 뭐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그다음에 바로 요것이 펠라펠입니다. 그러니까 후무스 간 거를 네. 콩비지 같은 거를 이렇게 튀기는 건데 아주 대표적인 이쪽 음식이에요. 저 벌써 침 많이 고였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박사님께서는 맛을 아시니까. 네, 어, 보시죠. 네. 이게 바로 시골 밥상 팔레스타인의 네. 이게 굉장히 저렴. 저게 지금 피타빵. 예, 벌써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아마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에서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면 한 세 가지를 꼽으시는데 우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 후무스를 보면 후무스에게 훌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맛있는 우리의 그 단팥 같은 거를 얹었고 기름을 뿌린 거예요. 형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올리브 절인 거, 또 이 고추 절인 거, 또 오이지 똑같아요 우리랑. 계속 먹방을. 사실 이 시골 답사하는 게 고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저러한 이 먹방 저게 우리의 그 활력을 돋게 하는데 자, 잘 먹어야 이 되겠다. 어디를 지역을 가는지. 방문을 마치고 2km 떨어져 있는 마온으로 갑니다. 이 마온은 이 아비가일의 고향이고 이 마온의 아비가일이 이제 이 갈멜의 나발에게 시집을 왔지요. 예. 아마 이 길을 하고 이 그 신정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갈멜과 마온을 직선으로 잇는 이 마온으로 길은 가고 아마 3,000년 전에도 이 마온에 살고 있던 아비가일과 이 나발이 네. 이 갈멜의 그 물 맑고 풍요한 곳에서 수천 마리의 양을 쳤던 생업의 현장이죠. 네. 자, 지금 이 드론을 통해서 보시는 이곳이 마온의 옛 모습. 유적지인데요. 네. 나발이 원래 살았다고 하는 곳. 그렇죠. 네. 나발과 아비가일. 네. 이곳에 실질적으로 이 높은 언덕 주변에 아주 빼곡히 여러 가옥이 섰던 현장을 네.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정상에는 아마 이 보시죠. 네. 수많은 그 건물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 마온은 이 바로 이 사무엘상 네. 25장 보시죠. 이게 마온 광야입니다. 이 마온 광야 끝에 바로 엔게디가 마온에 있고 왔을 때 예. 한 노인을 만났는데 마치 아비가일의 아버지 같은. 자, 우리 한번 마온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차 한 잔. 예, 들어가셔서? 이 만났는데 꼭 우리 집에 오라고. 근데 보시죠. 인간 외국인이 오지 않는 장소라. 반가워. 예. 차 한 잔을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부덕하게 생기신 분인데. 야, 우리 이 해운산지가 보통 800에서 900고지라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이때 제가 대접받은 저 따뜻한 차 한 잔이 온몸을 녹였어요. 분이세요. 이 그냥 방문이 좋으셔서 그냥 막 해드리는 아르미에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대표적인 차인데
정말 예, 이겁니다. 이거죠. 제가 마신 차인데. 마리아에서 왔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했었는데.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적마다 마시면서 위로를 얻었다가 하는 마르미에. 예. 그 어디를 가나 그 마르미에의 차,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나. 예, 이 두. 네. 근데 이건 뭐죠? 이분이 벌을 키우는데요. 아, 양봉업을. 아니 저도 놀라서 이 시골에 이 CCTV를 설치해 놓고 보통 관리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성지에서도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성지에 꿀 하게 되면 이미 사사기 시대 때 그 삼손이 그 이렇게 지금 농사를 꿀, 짓지만 또 요나단도 꿀. 부업으로 양봉을 하네요. 예. 이거를 통해서도 성지에 이 3,000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밖에서 한번 보라고. 이 성지의 삶은 이게 같다라는 거, 농사 짓는 거, 또 부업으로 꿀 치는 거, 물론 그때 당시는 좀 달랐겠지만 이 꿀을 채취하는 현장을 보면서 또 하나의 그 성경에 그 삼손이라든지 요나단을 떠올릴 수 있는 정말 계속해서 생생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현재까지. 그러게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성지의 꿀 유명한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지가 또 성지의 꿀이 꿀은 유명하군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규모가 꽤 치더라고요. 되네요. 제가 보기에 한 100여 통 이상을 치는데 이 마온에 우리 양봉 하는 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마온과 갈멜이 우리에게 그 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마온에서 갈멜 쪽으로 지금 드론을 띄우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초입에 보셨던 전반부에 이 갈멜의 이 주변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늘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고향을 봤어요. 그죠? 갈멜과 그리고 이것까지 지금 함께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쉽게 가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녹화 현장 생중계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